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자, 12주차 1강 패션 문화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패션 문화 다 같이 열심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복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 청소년 의복 행동의 요인, 세 번째 교복, 네 번째 사복, 다섯 번째 청소년 패션 문화의 방향성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복의 기능입니다. 이제 옷이죠. 옷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입죠. 자,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매우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뭐 신석기 시대나 그럴 때는 이제 동물 가죽이라든지 뭐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지금도 뭐 이렇게 원시 부족을 보면은 그런 신석기 시대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예전에는 옷을 만드는 기술이 미비했을 때는 그냥 천으로 몸을 둘러 걸치는 형태로 이제 주로 옷을 입었었죠. 뭐 로마의 토가라든지 인도의 사리 등이 그 대표적인 이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차 옷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상의와 하의를 구분하고 또 이제 치마 형태도 만들어 있고 바지도 만들어 있고 그런 형태의 옷이 이제 변했죠. 자, 이러한 그 옷, 의복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기능이죠. 이게 미적 표현을 하는 거니까 누구나 이제 예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자기를 이제 뽐내고 싶은, 이제 드러내고 싶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손수 만들기도 하고, 유행하는 옷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기도 하죠. 좀 화려한 색상 옷을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신만의 독특함을 가시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표현하는 게 의복의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 개성을 추구하는 건데요. 그렇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옷은 개인의 독특함을 나타내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옷에 대해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정체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의복에 대한 관심과 취향은 개성을 드러내는데, 이는 옷이 가지는 품위와 우아함을 통해 더 돋보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옷을 통해 자신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복을 그 사람이 입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정체성을 알 수도 있고,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의복의 기능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몸을 보호하는 기능인데요. 가장 이제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몸을 보호를 해야만이 앞서서 말씀드린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든지 개성을 추구할 수 있죠.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인류는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의복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옷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외형적인 변화, 그 기후와 외부 요인으로부터 육체를 보호하고 처음 옷이 발생했을 때의 기능이다. 약한 인간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옷이다. 자, 옷은 육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네 번째, 사회생활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 속해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진다. 직업군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가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나, 의사는 의사대로 가운이 있고,
또 이제 공장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작업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은 그렇기 때문에 옷은 사회 계층을 또 신분을 반영하는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또 옷은 사회 전체가 처해 있는 다양한 순간, 뭐 축제와 기쁨, 승리 같은 좋은 순간, 그리고 슬픔, 고통, 애도와 같은 안 좋은 순간에도 이제 그 옷이, 의복이 그런 상황을, 감정을 반영해 주는데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장례식장에 맞는 의복을 입게 되고, 또 뭐 결혼식이나 잔치집에 가면은 또 잔치집에 맞는 화려한 옷을, 의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잘 반영해 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복의 기능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기능과 개성을 추구하는 기능, 몸을 보호하는 기능, 그리고 사회생활을 반영해 주는 기능까지 있지만, 또 뭐 추가한다면은 이제 부끄러움을 가르는 그런 어떤 원초적인 기능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청소년의 의복 행동 요인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자신을 평가할 때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곧 자신에 대한 평가가 되죠. 네, 그 타인이 평가하는 부분에서 그 평가가 바로 이제 외모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이제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사에서는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으로 통하고 외모 지상주의가 암묵적으로 공공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픈 현실이죠. 예. 물론 이제 외모라는 게 뭐 깔끔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죠. 하지만 지나치게 뭐 외모 자체가 경쟁이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자기의 외모도 하나의 스펙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2021년도 작년도 청소년 통계니까요. 2020년에 해당이 되죠. 실제 2020년에 13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그리고 이제 외모 순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만큼 또 앞으로 이제 진로만큼 외모도 청소년들이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의복 행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 그래서 청소년들이 의복 행동 요인 첫 번째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동조성입니다. 청소년기 이제 발달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매우 강한 동조성이 나타나죠. 자, 이러한 동조성은 의복을 선택하고 입는 경향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또래 집단 구성원과 비슷한 유사한 의복을 입고 거기 이제 소속 집단에 이제 동조한다는 것을 이제 가시를 하게 되죠. 청소년의 이제 동조성은 의복 행동뿐만 아니라 뭐 자살도 동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동조하고 모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청소년들은 사실 동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복 행동 역시 이제 동조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도 동조성에 이어서 유행성입니다. 자, 먼저 유행이란 것은 하나의 이제 사회 현상인데요. 보겠습니다. 유행은 특정 시기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채택되는 스타일 혹은 생활 양식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주기적 특성을 지닌 하나의
사회적인 이제 집합 현상을 말합니다. 자, 역시 이제 의복도 상당히 유행을 많이 타죠. 특히 현대 사회 청소년들에게 의복 유행은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그 변화의 속도 역시 빠르다. 유행에 성인들보다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유행에 민감하고 그게 뭐 유행가든 뭐 유행가 그쵸 뭐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유행가든 아니면 의복이든 뭐 기타 뭐 스포츠 관련해도 유행 여러 분야에 대해서 민감하고 아주 빠르게 이제 유행을 접하게 되는데요. 또한 청소년기에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사회와 동조하며 다른 집단으로부터 구별되려는 개성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여 나타남으로써 청소년의 의복 행동은 이와 같은 유행성이 함께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서 말했던 이제 동조성,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개성, 이제 개성까지 합쳐서 이제 유행성까지 작동을 하여서 청소년들의 의복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의복 행동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요인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뭐 외모에 대한 관심도, 동조, 유행성, 여기 있는 브랜드 지향성, 개성 이런 것들이 하나로 작동이 되어서 의복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 거기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브랜드 지향성은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은 뭐 과거에서도 볼 수 있었고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죠. 거기에는 가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뭐 가오 잡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시욕이 작동을 하고 청소년기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어떤 유행성과 동조성은 보편성이라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의복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개성은 그 유행성과 동조성을 가지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타인과 차별화된 의복 행동을 하고 자기만의 이제 개성을 표출하는 그런 행동도 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복입니다. 우리 이제 교복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착용하게 되는데요. 교복은 학생들이 이제 착용함으로써 유니폼이라는 게 어떤 집단성을 가지게 하고 또 공동의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교복이 다 똑같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개성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청소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서 이제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이라는 것은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교복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1886년 이하학당에서 서양 선교사 스크랜튼에 의해서 처음 입기 시작했고요. 처음 입었을 때는 이제 한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한복 교복 시기가 1886년부터 20, 30년대까지 이제 한복 교복 시기인데요. 근데 오래된 사진을 보면은 졸업 사진을 보면은 흑백 사진에 이제 한복 교복을 입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장 교복 시기가 있습니다. 해방 직전까지인데요. 양장을 입었었고 여기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이제 45전에 해방이 됐는데 1940년 이후부터 이제 45년 해방 직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 이르면서 이제 일제가 교복을 통일해서 남학생에게는 국방색 교복을 입혔고요. 자, 여자 학생들에게는 그 노동복이었던 이제 몸빼 바지, 이제 노동할 때 입는 몸빼 바지 좀 들어보셨죠? 이제 몸빼 바지에 이제 블라우스를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제 잠깐 뭐
해방 직전에 이제 그런 형태의 교복을 입은 시기도 있었고요. 자, 해방 후부터는 이제 69년까지는 이때는 중학교가 고등학교와 예전에는 다 일제강점기나 1951년 이제 교육법 제정 이전까지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분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951년 교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3제로 그러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학년 학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교복이 이제 자율적으로 있게 된 시기가 1945년부터 69년입니다. 자, 이제 70년부터 다시 이제 중학교가 이제 무시험 제도로 됩니다. 무시험 제도로 되면서 중학교가 이제 평준화가 돼요.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획일화된 이제 교복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교복이 다 똑같았죠. 뭐 전국적으로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하이틴 영화에 나왔던 뭐 70년대 그 하이틴 영화에 나왔던 교복을 보면은 뭐 그 교복이 뭐 서울에서 입는 교복이나 저기 부산에서 입는 교복이나 저기 강주에서 입는 교복이나 거의 이제 동일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틴 영화에서 나왔던 교복이 똑같고 그 교복이 뭐 부산에서도 있고 강주에서 있고 서울에서 입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1983년 이제 83년부터 이때가 이제 그 제5강국 전두환 정권입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잠깐 이제 교복 자율화 이제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복 자율화, 뭐 두발 자율화가 세면서 잠깐 했었는데 다시 86년부터 교복에 이제 부활이 되고 90년부터 현재까지는 다양한 이제 교복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별로 교복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교복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뭐 스마트라든지 엘리트라든지 스쿨룩스 이런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교복의 브랜드화가 됐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브랜드화 되면서 이제 좀 더 좀 세련되고 좀 뭔가 이제 트렌디한 교복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죠. 그래서 하나의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이제 교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이 입는 이제 교복에서 이제 교복을 변형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자, 1983년에서 86년까지 교복 자율화를 두발 자율화와 함께 잠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교복 자율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뭐 사복을 입다 보니까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이제 빈부격차로 인해서 이제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이제 교복을 입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복 비용, 의복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또 위화감도 빈부격차로 인한 이제 위화감도 해소할 수 있었고 또 학생들의 이제 탈선을 뭐 물론 이제 교복을 입어서 탈선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탈선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그리고 또 교복을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애교심 뭐 이런 그런 것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이제 순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복이 부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청소년들은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복을 변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이제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시각은 항상 청소년에게 학생에게 대전제로 작용하면서 교복을 입지 않았을 때 청소년
즉 학생 통제의 어려움이 부각되었고, 기성세대는 새롭고 아름다운 형태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에게, 학생에게 교복을 입는 것을 강요했다. 참 뭐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우리 청소년들한테 뭔가 강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교복의 장단점은 있지만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청소년 통제를 위한 규격화는 교복 변형을 초래했고, 청소년의 자기 및 개성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교복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교복 변형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유분방한 사고방식과 애모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교복 변형 문화가 이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교복은 대체로 하의를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만의 이제 자율적인 이제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획일화된 교복을 약간 변형을 해서 개성을 추구를 하고 있죠. 네 번째 사복입니다. 사복은 교복 이외의 청소년이 입는 이제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죠. 사복은 청소년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나 또 사복 안에서도 획일화된 옷의 유행으로 청소년들의 동조 현상이 나타나며 고가의 사복이 유행처럼 번진다. 교복이 이제 획일화된 게 특징인데, 역시 이제 사복도 청소년들이 동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행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사복도 획일화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는데요. 자, 우리 이제 2011년도인가요? 노 땡땡땡땡 그 패딩 점퍼가 엄청나게 이제 유행을 한 적이 있었고, 등골 브레이크라고 해서 부모님을 힘들게 한 그런 이제 패딩 점퍼가 유행을 했고, 지금도 청소년들이 많이 입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유행이 생긴 데는 교복을 보면은 애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투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패딩 점퍼가 이제 틈새 세상을 만들었고, 그 자리를 이제 점령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귀한 자식을 해가지고 뭐 비싼 옷을 이제 사주고 막 그런 이제 그런 경향도 이런 이제 패딩 점퍼 이제 유행을 이제 부추기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사복이 교복처럼 획일화되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제 시대별로 그 패션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유니섹스 룩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이때 이제 여성 해방운동이 이제 막 일어나면서 여성들이 남성복 스타일로 이제 입기 시작한 게 유니섹스 룩이죠. 뭐 청바지가 등등하고, 또 여성들이 미니스커트와 판타론 팬츠를 유행시키고, 히피 패션. 히피도 이제 히피라는 게 저항을 상징하는 집단이죠. 반전을 추구하고 평화를 내치는 히피 패션. 꽃을 액세서리로 사용해서 인도풍으로 장식하는 그런 히피 패션이 유행했고요. 1980년대, 90년대는 펑크로 엔드로지너스 룩, 이게 약간 이제 양성을 가미한 거죠. 양성적인 룩이죠. 남성적인 스타일하고 또 여성적인 이제 부드러운 스타일을 가미해서 그 좀 성이 구분이 모호한 그런
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웨어가 일상화되었고요. 힙합 패션, 복고풍 유행이 됐다. 자, 2000년대가 되면 힙합과 스포츠룩, 또 힙합과 밀리터리 룩이 이제 합쳐져서 새로운 패션 형태가 나온 거죠. 자, 밀리터리 룩은 뭐 거의 군인처럼 그런 복장과 힙합의 패션이 합쳐져서 새로운 패션이 나오고, 또 스키니 팬츠나 레깅스가 인기를 끌었고, 2010년대 이제 복고풍으로 청바지와 스웨터가 청소년의 사복으로 자리 잡았고, 여전히 이제 브랜드 옷을 이제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자, 이게 아까 이제 우리 노땡땡땡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복이라는 것도 우리 청소년들이 유행과 그 동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고가의 사복을 사서 입고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사이에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청소년 패션 문화의 방향성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을 단순히 의복을 소비하는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그들을 패션 문화의 생산자이자 실천자로 볼 것인가를 그들의 패션 문화를 이해하는 눈이 될 것이다. 청소년을 패션 문화의 주체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그 패션을 문화를 통하여 자신의 표현 욕구와 문화적 능력을 향상시켜 나감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제는 이제 의복의 기능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의복이라는 게 이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섰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뭔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제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제 의복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도 이뤘고 단순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넘어가지고 멋도 부리고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제 패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패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욕구를, 표현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둘째, 역시 이제 사회적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이 바람직한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매체 교육과 더불어 선정적인 광고, 가정 광고를 스스로 규제하고 서로 감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역시 이제 패션 문화를 통해 가지고 표현의 욕구를 증대시켜 주고 패션 문화의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뭔가 선정적인 패션에 대한 의복에 대한 광고라든지 가장 광고를 우리 청소년들이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이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또 감시도 필요하다는 거죠. 청소년에게 에모 주상주의로 인한 과도한 다이어트, 또 지나친 에모 가꾸기 등 부정적인 영향을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가 건전한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가장 광고, 선정적인 광고, 뭐 이렇게 뭐 날씬한 몸매를 하고 뭐 다이어트 해가지고 아주 바짝 마른 몸매가 아주 건강한 것처럼 그런 광고를 규제해가지고 청소년들 너무 지나치게 이제 외모에 치중하지 않고 자기를 돌보면서 외모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것, 또 좋은 인성을 갖는 것, 자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역시 이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거였고, 또 첫 번째도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제 패션 문화를 자연스럽게 하나의 청소년 문화로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패션 문화의 방향성,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패션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이므로 청소년들이 그들의 패션을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패션을 바라보는 시각을 견제해 갈 수 있는 교육과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패션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굉장한 중요한 도구이죠. 우리가 그 내면에 있는 세계를 이제 패션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자기 개성을 잘 살려서 옷을 입는 이제 자기상,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또 자기만의 고유한 그 발랄한 멋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자, 이런 청소년 패션 문화의 방향성, 이제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 좀 멋지고 발랄하고 생기 있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복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의식주 중에 하나인 이제 의복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개성 추구의 기능이 있습니다. 옷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내기를 한다. 자, 옷은 한 사람의 관심과 취향, 이제 개성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의복의 기능은 이제 몸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옷은 육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생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사회생활을 반영해 주는 기능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이제 신분이나 계층을 이제 반영해 주고요. 또 옷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기쁨과 또는 슬픔, 고통과 애도의 감정 같은 것도 이제 잘 반영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는 이제 장례식에 맞는 의복을 입고 또 잔치집에 갈 때는 잔치집에 맞는 의복을 입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반영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의 의복 행동 요인에 관해서 학습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예모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제 의복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이제 현대 사회는 암묵적으로 예모 지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감심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의복 행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개선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동조성입니다. 자신의 또래 집단 구성원과 유사한 의복을 입는 것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동조한다는 것을 가시화시킨다는 거죠. 자, 예모 관심도와 동조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청소년의 의복 행동 요인 세 번째 유행성입니다. 그렇죠? 유행을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집합 현상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청소년기에는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사회와 동조하며 다른 집단들తో 구별되는 개성의 욕구가 동시에 나타남으로써 이와 같은 또 동조성, 그 다음에 개성과 함께 유행성이 함께 작동하여서 청소년들은 의복 행동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브랜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앞서 말했던 예모의 관심도, 그 다음에 동조성, 유행성, 브랜드 지향성, 이 개성이 같이 한꺼번에 작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의복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복 행동이라는 것은 의복을 구입한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옷을 입는 요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복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교복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집단성과 공동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개성을 무시하고 다양한 자율성, 본인만의 스타일을 무시하는 그런 이제 그 역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1886년에 이하 학당에서 처음 교복을 입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제 한복을 입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양장을 입기 시작했고, 해방 후에는 이제 자율적인 교복 시기가 있었지만은, 이제 1970년대부터는 획일화된 교복을 입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제 교복 자율화 시기도 있었는데요. 한 83년부터 86년까지 이제 교복 자율화 시기가 있었고, 다시 이제 교복이 부활해서 현재는 이제 교복이 이제 브랜드 중심으로 교복을 학생들이 이제 입고 있습니다. 이제 교복하면은 교복 문화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제 교복을 변형한다는 겁니다. 청소년 통제를 위한 규격화는 교복의 변형을 초래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규격화는 획일화 시키는 거죠. 교복이 다 똑같다는 거죠. 청소년의 자기 및 개성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복을 다양하게 변형을 시키는 교복 행동이 나타나고 있고, 자유분방한 사고방식과 예모치상제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교복 변형 문화가 생성되었고, 대체로 이제 하의 교복을 많이 변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복인데요. 사복은 교복 위에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옷입니다. 사복은 청소년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나, 또 사복 안에서도 이제 획일화가 되고, 또 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동조 행동이 나타나서 고가의 사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 여기 특징 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복도 역시 이제 획일화 되겠다는 거. 자, 시대별 패션 변화에 대한 내용도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패션 문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을 패션 문화의 주체로 받아들고, 그들이 그 패션 문화를 통해 자신의 표현 욕구와 문화적 능력을 향상시켜 나감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청소년에게 애모 주상주의로 인한 과도한 다이어트, 지나친 애모 가꾸기 등 부정적인 영향이 될 확률이 높은 사회적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가 건전한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패션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이므로, 특히 이제 청소년은 이제 하나의 발달 가업으로서 정체성에 많은 이제 형성에 중요한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는데요. 패션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이므로 청소년이 그들의 패션을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패션을 바라보는 시간을 견지해 갈 수 있는 교육과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퀴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패션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보기 1번, 또래 집단의 의복 행동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교복은, 두 번째 보기, 교복은 획일화되어 있지만 사복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한다. 자, 세 번째, 외모 지상주의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 패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청소년의 자기 표현 도구로서 패션 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청소년 패션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패션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의복의 기능, 두 번째 청소년의 의복 행동의 요인과 그 다음에 이제 교복과 사복에 대해서 학습했고, 끝으로 청소년 패션 문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청소년 패션은 청소년들의 자기 표현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사실 이제 드러내는 거잖아요. 의복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제 건전한 이제 패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교육과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이제 청지사로서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